박PD의 픽. 이방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슉슉. 뭐 이런 아, 대사 자주 들어보셨죠? 이거 예전 개그 소재 아닙니까? 이 심영래 씨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유머 1번지 시절에. 복싱을 하면서 자기 주먹이 빠르다. 그런데 정작 소리는 입에서 나긴 하죠.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의 LG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어이구, 시방 이 집은 시연용이 아니여. 와, 이게 뭔 얘기일까요? 네.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23의 LG전자 전시장인데요. LG전자의 H&A 사업본부의 조현우 책임이 LG 스마트 코티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전시회에 나와 있는 물건들, 시연용이거나 전시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파는 물건을 갖다 놨다는 뜻입니다. 아하, 이거 살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이번 이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스마트 코티지. 외신에서도 극찬을 하더라고요. 이 스마트 코티지가 뭐냐?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집약한 소형 모듈러 주택입니다. 외부 도움 없이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소비하는 오프 그리드 하우스. LG전자가 숲속에 홀로 설치된 스마트 코티지를 컨셉으로 전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집약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4kW급 태양광 패널 지붕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데 이걸로 과연 외부 전력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 싶으실 텐데요. 성인 2명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호, 전시된 스마트 코티지는 12평 수준인데요. 성인 2명, 아이 2명이 넉넉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 비결이 있긴 있어요. 이게 복층이거든요. 스마트 코티지는 모듈러 주택 글로벌 톱티어 업체인 폴란드의 단우드라는 회사와 제휴를 해서 탄생했는데 집은 단우드가 집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은 LG전자가 만듭니다. 단우드는 GS건설의 자회사이기도 한데요. 2020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뭐 컴퓨터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그냥 자연인처럼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현재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모듈러이긴 하지만 LG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한 가전들이 빌트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뭐뭐가 들어갑니까? 필수품이죠.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그리고 LG가 자랑하는 의류 관리기, 공기청정기, 오븐, 인덕션, 정수기, 로봇 청소기, 여기에다가 전기차 충전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전기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그냥 주말에만 쓰는 별장이나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메인 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서마 V 모노블록을 설치했습니다. 이 서마 V 모노블록은 외부의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LG전자의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태양광 발전을 하고 남은
전기는 가정용 ESS, 그러니까 일종의 저장장치죠. 전기 저장장치에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전 제작 기간이 2개월, 그리고 현장에서의 조립 설치는 이틀에서 3일이면 끝난대요. 와, 그것밖에 안 걸려요. 그렇습니다. 모듈러기 때문에 공장에서 미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더만 미리 내놓으면 설치가 3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3일이면 내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조물을 사전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프리패브라고 하는데, 프리패브에서 가장 앞선 곳이 폴란드의 다누드고, 다누드를 인수한 곳이 GS 건설입니다.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LG전자가 전략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스마트 코티지의 큰 그림이 또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건데요. 워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강릉이나 양양에서 휴가를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5도 2촌, 이런 말 자주 쓰더라고요. 5일은 도시에, 2일은 농촌에 사는 거. 이런 다양한 니즈를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 게다가 스마트 코티지를 내가 들어가서 안 쓸 때는 숙박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스마트 코티지가 향후 시골의 오래된 집을 대체하거나 청년 주거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멸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말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거 사서 에어비앤비 하시겠다라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텔 못지않은 안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게다가 태양광 발전으로 자체 에너지 공급이 거의 100%에 가깝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즉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가동을 상당 부분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온갖 가전과 소프트웨어 기술도 인상적이더라고요. 빌트인 형식이라 LG 입장에서는 가전을 많이 팔 수가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합된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LG전자가 차별화된 에너지 냉난방 공조 기술, 여기에 현지에 최적화된 빌트인 가전을 앞세워서 유럽 시장을 더 강력하게 공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유럽 빌트인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32조 원 규모더라고요. 글로벌 빌트인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파가 열린 곳이 베를린. 베를린은 독일 땅. LG가 왜 독일에서 열린 이 파에 참석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유럽에서는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리파워 EU 플랜을 작년에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유럽 내 고효율 전기 제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히트펌프 시장은 2020년 60만 대에서 2027년 250만 대 수준으로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하필 LG가 이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설마 뻥은 아니겠죠?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코티지 12평짜리 복층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소주택의 일종이죠. LG전자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늘어나는 노인분들, 그리고 늘어나는 비혼자, 인구 구조학 측면에서도 협소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12평 이상의 집을 사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죠. 수도권에서는 더더욱 힘듭니다. 갈수록 오르는 땅값, 건축 자재비, 인건비, 앞으로는 협소주택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될 겁니다. 일본처럼 말이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누구나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지방 중소도시 이하 규모의 공간에서는 넓은 평수에서 잔디 깔린 마당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절대 다수는 집만 큰 시골살이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도시의 인프라와 문화공간, 넉넉한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협소주택이 다시 한번 답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일이에요. 부산 감천문화마을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국의 산토리니,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닉네임까지도 얻었다면서요. 요즘은 서양인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단독주택들이 계단식 논처럼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 정말 좋단 말이죠. 그런데 애청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타워팰리스에 관광객이 몰리는 거 봤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아마도 아파트 투기꾼들조차도 이쁘다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개성 넘치는 협소주택 늘어나는 거, 이건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된다. 예쁜 개성이 넘치는 협소주택을 보러 사람들이 모인다.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도 늘어나고 권역 내 자영업자분들 소득도 늘어나고 땡큐죠. 만약 이렇게 개성 넘치는 협소주택들이 늘어나고 이게 늘어나고 해서 일종의 협소주택 벨트가 형성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곳을 여행하지 않겠습니까? 협소주택의 유일한 단점이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거죠. 개별로 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건데,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소주택을 원한다. 그래서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벨트를, 타운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해결이 될 겁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이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면 6.25 때 남쪽으로 밀리고 밀렸던 피난민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사실상 강제로 정착한 피난민촌이었단 말이죠. 이 바다로 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손수 지은 집들이 모인 곳입니다. 당시 집을 지었던 분들,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서 죽지 못하는 심정으로 집을 지으면서 훗날 이곳이 관광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협소주택이 인기가 늘어날 이유 또 있습니다. 노년에는 고향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필
내 고향이 서울이네, 부산이네, 수도권이네, 땅값이 비쌉니다. 이럴 때 역시나 협소주택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좋은 게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의 이웃 사촌이 된다. 요즘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고독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LG전자의 첨단 기술과 협소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것들이 뜻밖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박 PD가 이 협소주택의 매력에 엄청나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LG로부터 광고 받은 거 절대 아니죠. 박 PD가 워낙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요. LG가 진짜 이 협소주택 마을을 만든다면, 박 PD는 바로 그쪽으로 이사 갈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협소주택 타운을 하나 빨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면서 LG전자는 경불진에 광고도 하셔야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